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구현 대표님. 이번에 정동원 대표님도 책 쓰세요? 아직, 아직, 아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덟 시 한 2, 3분 되면 그냥 시작할까요? 예, 지금 시작하셔도 돼요. 하다 보면 다 오시더라고요. 오늘 두통과, 잠깐만요. 저도 한번. 안녕하세요, 장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난번에 유 대표님이 제안한 두통과 식중독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갖자고 하셔가지고요. 오늘은 이제 두통과 식중독에 관한 유튜브를 한번 준비했어요. 요즘은 이제는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 선생님들이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그냥 한번 보고 요런 정도는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공유해서 한번 유튜브 먼저 이제 두통에 관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저한테는. 네, 소리가 안 들리네요. 소리가 좀 작은 편이에요. 근데 전혀 안 들려요. 밑에, 네? 전혀 안 들려요. 아, 밑에 텍스트는 보여요. 소리가 저한테도 좀 상당히 작은 편이에요. 아, 네. 안에 밑에 자막은 보이시죠? 네, 네, 그걸로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더빙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레이션을 두통에는 이제 이터 두통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뇌 안쪽에 종양 같은 것이 생기거나 아니면 뇌혈관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약을 잘못 드셔서 그러니까 원인 있는 두통이죠. 또 뇌신경통이라고 해서 후두나 얼굴 앞면이라든지 목 안쪽에 생기는 신경통 뭐 이런 번뇌를 두통 범위에 포함시킨다라고 그래요. 두통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해서 두통 종류별로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해요. 첫 번째는 원인이 스트레스. 약은 좀 많이 하고요.
자세랑 관련이 있대요. 자세. 일하실 때 이렇게 어떤 그 고정된 자세를 계속 취하면 그런 것도 두통의 원인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컴퓨터 작업 같은 경우도 조금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날씨와도 관련이 있다네요. 구름이 많이 끼고 기압이 떨어지고 이럴 때도 두통이 아주 심하다고 그래요. 또 수면 시의 자세가 또 중요하대요. 높은 베개, 뒤통수 쪽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의 긴장을 유발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뒷목이 뻐근하다. 또 심한 경우는 짜릿짜릿한 이런 통증을 느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의 취향에 맞는 너무 높지 않은 베개를 고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통과 흔히 동반되는 증상이 있는데요. 어지럼증이래요. 그래서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또 있고요. 심한 두통의 경우는 오심, 토할 것 같은 거 이런 증상. 심한 두통이 오면 토하기도 한대요. 위험한 두통 증상으로 동반 증상은 열이 난다든지 열이 나면서 오심과 구통이 동반된다고 그래요. 이런 경우는 위험한 두통일 수 있다고 그러네요. 간단하게 진통제로 해결되는 경우는 그래도 가벼운 두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래요. 병원에 꼭 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하지만 그 약을 자주 복용한다 그러면 좀 의심할 수가 있죠. 조금 두통의 주기와 강도가 점점 세지면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고 그래요. 원인이 정확하면 정확한 진단이 나와서 치료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의 경우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수면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활 습관, 수면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겠죠. 식사 습관도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이런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도 두통이 지속된다. 그래서 정확한 약물을 들여서 두통을 완화할 수 있는데 카페인은 두통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적당량을 드셨을 때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오전에 아니면 되도록이면 오후 3시 이전에 커피 한 잔, 홍차 이런 식으로 아무리 많이 나도 2잔까지 드시면 카페인 양이 많아지면서 잠을 설칠 수가 있어요. 이래서 오히려 두통이 악화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죠. 또 카페인이 너무 몸속에 많이 축적이 되면 중독증으로 오히려 두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두통이 좋은 음식, 피해야 할 음식이 있나요? 두통이 있으면 피해야 될 음식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술이에요. 편두통을 앓고 계신 분들은 술을 드시면 다른 분들보다 사실은 숙취가 심해요. 다음날 막 머리가 뽀개지고 술도 잘 안 깨고 속이 울렁거리고 두통이 없는 분들보다 좀 많이 심하죠. 특히 술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건 적포도주, 레드와인이래요. 이런 편두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토요일 아침에 유영진입니다. 선생님이 대입하는 음식들도 굉장히 안 이것도 안 좋대요. 좋으네. 또 초콜릿,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즈, 두통에는 피해야 될 음식들입니다. 두통을 제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 두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두통이 생겼더라도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생활 습관을 반드시 교정하시고 본인의 생활 습관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양만큼 중요해요. 잘 염두에 두셨다면 좋겠어요. 첫째,
주무셔야 해요. 푹 주무시고 일어날 때 정확한 시간을 맞춰서 일반 성인의 경우라면 한 7시간 정도 주무시는 게 좋대요. 만약 본인의 수면 습관에 있어서 코골이가 있다면 반드시 교정해 주셔야지만 두통이 사라집니다. 주무실 때 본인한테 체형에 올바른 베개를 사용하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그 다음에는 뭐니 해도 스트레스가 중요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될 것 같아요. 일을 적당량을 하셔야죠. 일을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 그것 또한 스트레스죠. 또 올바른 식습관 중요하죠. 두통에 진짜 안 좋은 술, 과도한 커피 네, 이런 것들을 줄이셔야 합니다. 또 훈제 음식, 되도록이면 조미료, 흔히 옛날에 말하던 유명한 종류들은 좀 적게 섭취하는 것이 두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즐겁게 운동하시는 것도 두통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네 번째로는 평소에 본인의 자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인들이 어쩔 수 없이 많이 앉아서 컴퓨터를 사용한다든지 업무를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30분 내지 1시간 이상 업무를 보시고 나면 반드시 기지개를 펴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체조도 좀 하세요. 그러면 근육이나 인대 같은 데를 잘 풀어주게 돼서 항상 허리를 펴고 목을 펴라고 목을 펴기 위해서는 허리를 펴야 됩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펴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목도 건강하고 이렇게 뒤에서 볼 때 직선을 유지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종사자라면 본인의 모니터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모니터가 지금 막 밑에 내려가거나 핸드폰을 볼 때처럼 자꾸 밑을 보면서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목이 너무 당겨지고 긴장이 오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30분 내지 1시간마다 꼭 뭘 하라고요? 스트레칭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거를 보다 보니까 유 대표님이 안 좋은 습관들을 많이 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초콜릿하고 치즈 완전 좋아하는 거예요. 어머. 아니 그리고 저는 잘 몰랐는데 그렇게 바르지 못한 지속적인 자세가 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자세는 크게 안 나쁜 줄 알았는데. 아니 컴퓨터를 오래 하지 않고 30분 네. 내지 1시간마다 이렇게 휴식 이런 거를 하라고 하네요. 예. 그런 어떤 방식 지속적인 자세도 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느낀 게 생활 습관과도 두통이 많이 관련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공원장님? 네. 두통. 저는 뭐 예를 들어 감기에 걸리거나 이럴 때 이외에는 뭐 두통이나 이런 거는 알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긴 하는데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그 우리 그 한 번씩 이제 3차 신경통그래서 편두통 있으신 분들이 이제 또 치아하고 연관해서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치아의 통증인지 이 진짜 머리의 통증인지 이런 것까지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뭐 늘 편두통인 줄 알았는데 치아가 위에가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까지 아프시던 그런 분들도 계시면 신경치료라든지 염증이 많을 때는 발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게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특히 이제 그 편두통이 심하신 분들은 우리 알코올 같은 걸로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 차단하는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으니까 이제 대학병원으로 보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하여튼
그렇게 그런 경우들이 잘 없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람의 체질이나 여러 가지 따라서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녁 늦게 일부러 커피라든지 이런 거 마시면 별로 좋지는 않을 거는 같고요. 카페인이 있으니까.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몇 잔을 마시더라도 밤에 잠자기 전에 마셔도 뭐 특별히 또 거는 전혀 잠자는 거하고는 아무 또 상관없는 사람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는 자기의 건강에 맞게 또 그게 이제 만약에 이제 카페인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게 내 두통을 유발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특별히 이제 자기가 주의해서 그런 거는 저기 활용을 잘 하시면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필규 소장님. 네. 두통은 제가 이제 경험한 거로는 저는 이제 요즘에는 뭐 거의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과음한 다음날 머리가 이제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경험들 다 해보셨으리라고 보는데 머리가 진짜 뽀개지도록 아팠던 경험은 연탄가스 먹고 연탄가스 먹고서 머리가 그렇게 붓어나고 막 그 머리 아프고 했던 경험은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고 거의 일상생활에는 뭐 두통은 거의 이제 발현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쭉 이 동영상에서 나타난 두통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 요인들은 이게 일반 우리 흔히 느끼는 여러 가지 질병들의 요인 중에 공통 분모는 거의 이렇게 공통으로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뭐 식사 습관이라든가 생활 습관, 베개라든가 앉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수면 얘기가 나왔는데요. 하여튼 뭐 잠자는 게 보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숙면, 특히 이제 잠을 자더라도 숙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뭐 숙면을 하려면은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적당한 운동과 이제 뭐 유산소 운동을 또 해야지 잘 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은 두통을 좀 사전에 예방하고 두통의 어떤 그 증후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평상시에 스트레스 안 받는 어떤 그 식사 습관이라든가 생활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다음에 술 중에서 레드 와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두통에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적당한 술을 마시는 거는 두통을 오히려 완화시켜준다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 안 좋은 게 레드 와인이다 치즈다 커피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의외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이제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병원 선생님. 아직 저는 두통에 대해서 겪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일단은 뭐 그런 정도라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가 봅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못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좋은 거죠, 뭐. 네, 어머. 유 대표님. 예, 저는 되게 두통을 많이 갖고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약한 정도 이런 걸 요게 오래됐던 거는 고등학교 때 뭐랄까 꽤 그냥 달고 살았다 그럴까? 예, 그리고 되게 그것 때문에 근데 우울이 먼저였는지 두통이 먼저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쭉 있었고 근데 아주 심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견딜만 하거나 그냥 좀 귀찮다, 약간 짜증난다 이런 정도 느낌. 그때는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 다니거나 뭐 이럴 때 그때는 사실은 술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술을 안 마신 날이 없었으니까 거기에다가 또 과음을 워낙 좀 많이 해서 그래서 그냥 그거 그냥 숙취였다. 지금 생각에는 근데 고등학교 때는요? 고등학교 때 술 안 마셨죠. 그때는 그때는 이제 저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5.18 그것 때문에. 아. 왜냐하면 제가 광주 살다가 올라왔는데 고1 때 어머. 그때 5.18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때 시작돼가지고 그래서 고3 때 그 연애할 때 네. 그 전까지 그게 계속됐어요. 아. 근데 이제 그 뭐랄까 사람 만나면서 그때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꽤 많이 없어졌다 했는데 되게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시골에 공기 좋은데 어머니 아버지 사시는 데를 가서 갔다 오면 그러면 여지없이 두통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랬는데 서울 있을 땐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가가지고 뭐 저기 하고 그러고 올라오면 이제 딱 그러더라고. 근데 나중에 좀 생각은 과식 아닐까. 가면 워낙 어머니가 부지런히 먹이시고 또 저희 집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으면 자는 거예요. 먹고 자고밖에 사실은 다른 걸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이유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또 올라와가지고 좀 그냥 지내다 보면 이제 도로 한 며칠 만에 다시 이제 괜찮아지죠. 예. 근데 가면 이제 이미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갔다 와서 머리 아픈 거 싫은데? 그러는데 그때 또 여지없이 또 그러고. 근데 아무래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과식과 그다음에 먹고 나서 좀 이렇게 움직여주고 이런 거 없이 그리고 제가 식곤증이 되게 좀 심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게 대사증후군 아마 그런 종류 아니었나. 근데 한 2018년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저 고혈압하고 그다음에 고지혈약 먹기 시작하면서 그다음부터는 두통이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약 먹으면서 또 먹는 것도 같이 함께 좀 조심히 약간 하는 편이었고 그래서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이번에도 가가지고 그 금요일 날 저녁에 레드 와인인가? 예. 근데 어쨌건 좀 과음을 했잖아요. 예. 많이 했죠? 혼자서 주섬주섬 먹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먹은 거. 아주 끝장을 보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랬습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당일날은 이제 뭐 어쨌건 잘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도 조금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그래도 뭐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밖에 나간다고 신발끈을 매느라고 탁 숙였다가 이렇게 딱 드는데 팩 돌더라고요. 아이 과음했네. 그러면서 이제 두통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는데 그때 한 점심 먹을 때쯤 되니까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숙취가 또 익숙하고 그리고 또 두통도 좀 많이 여기 있었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이게 이제 좋지가 않은 게 2010년에 제가 이제 한번 쓰러졌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 두통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강의 다니고 뭐 그다음에 저기 하고 막 그러면 그때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약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다니면서도 운전할 때 아니고 그러면 또 거기 가면 이제 다 아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전부 그냥 가는 데마다 당연히 마셔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다음날 아침 강의 없고 뭐 일정이 좀 이렇다 그러면 그냥 또 마시고 막 이러면서 그때는 전국을 다녔어요. 뭐 하루에
하루에 3군데도 뛰고 막 2군데도 뛰고 막 이러면서 계속 다녔는데 그때 두통이 계속 약간 좀 달고 지내는 시기. 근데 그거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렇게 되고 나니까 참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할 수가 없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통 없으신 분들 참 많이 부럽고 그리고 요새는 조심한다고 나름은 혼자서 신경 쓴다고 조금은 했는데 예. 그리고 확실히 그 탄수화물 적게 먹는 게 밥 먹고 나도 이제 졸음이 바로 안 오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좋고 그리고 두통도 확실히 또 이제 과식도 안 하게 되잖아요. 밥 먹으면서 막 이거저거 먹으면서 막 이렇게 또 저기 하고 그러면 별로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 좋은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과식을 이제 안 하게 되니까 확실히 두통도 많이 줄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은 보면은 주로 그 담금주 계열이 확실히 좀 그 셌던 것 같아요. 당금주라든가 뭐 그다음 이제 과일주 이런 것들 이런 게 세고 그리고 소주 맥주 가지고는 정말 많이 먹어야 기별이 좀 오는 거고 두통이 그리고 막걸리 같은 경우도 그 뭐지 서울 막걸리 예 그거가 확실히 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딴 거보다도 그냥 그걸로 한 병 정도 네,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거기 넘어가고 그럼 다음날 좀 불편하고 대충 이제 자아비판을 요 정도 근데 제가 항상 그래요. 이게 증상이 지속된다 그러면 꼭 병원에 가셔야 돼요. 예,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 먹고 해결된다. 근데 그 약을 자주 먹게 된다. 이러면 한번 꼭 가시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조금 일찍 가셨으면 좀 더 그렇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안타까워요. 예, 뭐 이제 다 지난 일 앞으로 잘해야죠. 아니 앞으로도 네, 자주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한 번쯤은 병원에 꼭 네. 진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죠. 저는 아들이 어렸을 때 자주 두통을 호소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병원에 가서 CT랑 MRI 촬영했더니 뭐 그렇게 뇌 쪽에는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또 안심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검사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조경희 아까 선생님? 예, 네? 뭐요? 아니, 말씀하세요. 주경이님 아까 그 잠깐 이렇게 지나간 대목이 있는데 네. 그 모니터를 저는 굉장히 돋보여서 쓰거든요. 모니터를 높여서요? 올려요. 예, 높여서 많이 높여서 쓰는데 확실히 아래로 낮춰놓고 쓸 때 뻐근하거나 그 다음에 가벼운 두통 이런 게 있을 때가 많고 저는 오래 쓰니까 티가 금방 나잖아요. 근데 모니터를 덮어놓으면 오래 써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이제 그 손저림 손저림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통증이 되게 헷갈렸던 게 이 가슴도 아픈 거예요. 근데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저기까지 다 했는데 왜냐면 이쪽이 아팠던 가슴이라 저는 이제 이거 재발이야? 뭐 막 이런 걱정까지 가면서 찍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옛날 흔적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세가 안 좋아가지고 경추 부분에서 옆쪽에서 눌리니까 이게 안 좋아서 저기 하니까 이 흉통도 함께 나타나더라고요. 이쪽이.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근데 손저림 그 부분이 해소되면서 두통 없어지고 손저림 없어지고 이제 이 자세 그거 잡은 것 때문에 그러면서 흉통도 같이 없어지고 싹 없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를 그때 경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컴퓨터 작업을 하잖아요. 사무직원들이. 그래서 컴퓨터 데스크 탑의 시선과 수직인가 이럴 거예요. 그래서 수평. 예, 그러니까 뭐 수평. 미원하고는 수직일 수 있죠. 수평. 그러니까 눈하고 네. 모니터 딱 중간 있잖아요. 중간쯤인가요? 예, 눈하고 모니터 그냥 중간을 맞출 정도로 확 돋구는 거. 네. 이게
하는 게 그렇죠. 그게 이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안 구부러져도 되거든요. 이게. 네. 그거하고 또 하나가 왼손 마우스. 이게 되게 좋아요. 왼손 마우스가. 예, 근데 오른손 마우스를 쓰면 키보드가 옆으로 가거든요. 정확하게. 그렇죠. 마우스 쓰고 오른손에 또 그 특수 키들 이런 게 다 오른손 쪽으로 다 몰리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키보드 G하고 H 요게 딱 가운데 오게 하면 그러면 마우스 놓을 자리가 왼쪽에 딱 생겨요. 아, 그럼 네. 마우스를 그 윈도우 설정에 가서 왼손 마우스를 설정을 하잖아요. 아, 그래놓고 쓰면 진짜 오래 써도 아무 기별도 안 와요. 그러니까 한번 왼손 마우스는 쓰실 수 있으면 저는 꼭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조경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컴퓨터를 높여봤어요. 네. 지금 나중에. 저는 그 두통이 올 때는 그 술을 많이 안 마셔봐갖고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 술은 항상 이제 한 기분 좋을 때 그때 알짜리 할 때 그때 몇가지만 마시고 많이는 안 마셔봐갖고 두통은 잘 모르겠고요. 대체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될 때 머리가 또 아프더라고요. 소화가 안 될 때 그때 머리가 또 아프고 그리고 그 많이 울었을 때 머리가 띵 하고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많이 울었을 때. 근데 어렸을 때도 많이 우니까 머리가 띵하게 아프고 제가 또 뭐 슬픈 일 있을 때 또 많이 우니까 또 머리 띵하게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아프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찬바람 맞을 때 있잖아요. 그 아침이라든가 뭐 새벽 공기 마시고 할 때 찬바람이 이제 머리에 이제 막 이렇게 맞으면은 갑자기 찬바람을 맞아서 그런지 머리가 깨지는 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데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제 찬바람 맞았을 때 머리가 많이 아프고 네. 그리고 이제 감기가 걸렸어요. 기침이 심할 때 그때 또 머리가 하면서 이렇게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고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또 머리가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머리가 별로 안 아프다고 저는 머리가 별로 두통은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적어보니까 저도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 제가 거의 적어보니까 한 7가지가 되네요. 7가지가 되는데 어쨌든 저는 머리가 아파도 두통약은 안 먹으려고 해요. 두통약 뭐 편자리나 뭐 이런 거는 전혀 먹지 않습니다. 어쨌든 감기약은 이제 뭐 알아서 두통약을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스스로는 두통약을 안 먹고 될 수 있으면은 그거는 또 두통약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먹으면은 계속 또 양이 같은 양으로서는 또 안 낫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계속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조금 아파도 안 먹기로 하고 그렇게 하니까 뭐 두통약은 지금 살아오면서 제가 스스로 두통약을 먹은 적은 없었어요. 이렇게 견딜 수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제가 한 7가지로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두통을 많이 겪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는 휴식을 취하거나 아주 심한 경우는 두통약을 먹어요. 그러면 또 이제 완화가 되고 아직까지는 뭐 그냥 근데 가끔은 한 몇 달에 한 번은 두통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냥 가벼우면 좀 이렇게 이제는 건강한 습관으로 돌아가면 또 이렇게 며칠 있다 금방 가라앉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두통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나누고요. 식중독에 대해서 잠시 유튜브를 보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거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전혀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립니다. 들리세요? 그러면 말씀해 드릴게요. 마이크를 켜야 되는데.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고 그 안에 이제는 세균이나 독소로 인해서 설사, 구토, 복통 등의 그런 어떤 증상을 나타내고요. 특히 여름철에 날씨가 덥고 습하기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이 심하다고 해요. 또 이런 바이러스랑 세균을 옮기는 매개체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활동이 여름철에 심하다고 해요. 일단 식중독이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12시간에서 72시간 후 증상이 나타나요. 좀 반복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증상이 구토, 구역, 설사, 복통, 발열. 아주 심하게 감염이 되면요. 오하늘 등반간 발열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보통 성인에서는 2, 3일에서 대부분 치유가 되지만 영아나 노약자, 만성질환인 분들은 지속적인 설사, 탈수로 인해서 아주 위중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건강한 성인에서는 증상이 24시간 이상 발열이 있고 여러 명이 집단이 발생한 식중독은 병원에 가서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원인을 꼭 찾아야 치료를 해야 돼요. 식중독 발생 원인균은 상수 포도상균, 살모넬라, 비브리오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상세 포도상균은요 사람이나 동물의 피부에 혹은 점막에 분포하고 있다고 그래요. 특히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 그 균이 음식을 통해서 황색 포도상균을 섭취하게 되면 실시간 후에 구토, 설사, 복통을 호소하게 되죠. 특히 오염이 잘 되는 육류, 어묵, 우유, 김밥 이런 것들은 살모넬라 식중독은요 우유, 달걀 그런 미세한 세균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달걀을 잘 보관을 해야 되겠죠. 닭 배설물에 있던 것들이 닭알 안에 침투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균이 자라서 식중독균이 되고 이걸로 인해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음식물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해요. 달걀과 우유는 5도씨 미만 저온에서 보관해야 돼요. 거품기와 관련된 거는 비브리오 식중독이라고 해요. 보통은 생선에 조개 같은 것이 있는데요. 해산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염도가 높은 젓갈 위에서도 균이 발견돼요. 일반적으로 비브리오 균은 건강한 사람한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래요.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식중독이 아주 위험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죠. 경미한 식중독의 증상은 병원 가기도 좀 그렇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건강한 성인은 가벼운 식중독에 수분 섭취만 잘하면 회복될 수 있다고 그래요. 보통은 이온 음료 혹은 끓인 물에 소금이나 설탕을 조금 타서 탈수를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어요. 설사 증상이 심한 경우는 보통 탄산 섭취보다 특히 밥을 완전히 끓인 물, 죽 같은 것부터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숙성 설사 시에 해야 될 거는 우유, 커피, 고기, 기름기가 많은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질환이라든가 단백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사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식중독을 예방하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는 특별한 방법은 사실 없어요. 어떻게 보면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음식을 다루거나 요리하기 전에 3초 이상 깨끗이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육류하고 어패류는 가능하면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신선하게 보관하는 게 좋죠. 날로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한번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식사를 만들고 냉장고에 보관하고 보관된 음식이라고 해도 세균 증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시 먹을 때는 확실히 끓이는 게 좋아요. 또 캠핑을 많이 가고 놀러 갈 때 어패류하고 육류는 따로 보관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도마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깨끗하게 설거지하고 다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 빠르네요. 어떻게 식중독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되시죠? 예. 식중독도 이렇게 균마다가 잠복기가 이렇게 조금 다른가 봐요. 이제 먹은 지 좀 빨리 나타나는 게 있고 시간이 한참 후에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쨌거나 음식의 보관 또 익혀 먹는 거 또 조리하는 사람은 손을 깨끗이 씻고 만약에 상처가 났다면 뭐 이렇게 그 요리 장갑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어떤 균의 감염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 공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식중독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원래 먹는 것도 잘 먹고 싸는 것도 잘 싸고 이래가지고 탈이 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그 우리 그 특히 그 뭐라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조심을 하는 편인데요. 그 음식을 먹을 때라든지 이럴 때 조금이라도 좀 상했다 싶고 조금만 변했다 싶어도 그냥 좀 이렇게 아까워도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더 조금 괜찮지 하고 먹다가 보면 탈이 나는 수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냉장고 같은 경우에 너무 이제 요즘은 냉장고에 보관하니까 너무 맹신을 하고 냉장고에 너무 오래 있게 되면 거기서 또 문제가 또 많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는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뭐 특별히 문제는 저는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조경희 선생님. 네. 저는요, 이 장이 나쁜 건 아닌데,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났나 봐요. 장 자체가 정상인데, 저는 하도 이게 좀 석사를 잘하고 이래서 제가 장이 되게 나쁜 줄 알고 장 검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장은 정상이래요. 정상인데 타고날 때 좀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났나 봐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를 원래 보통 아기들은 10개월 만에 태어나잖아요. 10달 만에 태어나잖아요. 근데 저는 8개월 만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좀 덜 연거라서 태어나서 그런지 그것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제 저는 제 추측에 이제 그래서 장도 좀 약하고 전체적으로 조금 그 육체적으로는 조금 약하게 태어났나 봐요.
위도 약하고 소화도 잘 못시고 그래서 저 딸이는 밥을 열심히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먹는데 저는 사람들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먹는데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빨리 먹고 해서 그래서 그 따라 먹다가 체해갖고 킥킥거리기도 하고 빨리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냥 편안하게 먹어요. 제가 뭐 늦든 누가 뭐라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알아서 이렇게 먹는데 근데 장 자체가 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집에서는 조심을 해요. 집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그 뭐 냉장고도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건지 아니면은 이제 얼마 안 된 건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집에서는 사고가 안 나는데 밖에 나가서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먹다 보면 사고가 나요. 근데 보면은 제가 이제 똑같이 친구랑 같이 먹었는데 친구는 멀쩡한데 저는 바로 그 이제 토사감란을 일으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이제 막 그걸 먹고 나서 한 몇 시간 뒤에부터 이제 막 이렇게 토사감란을 막 일으키더라고요. 차 안에서 막 그래서 갑자기 차에서 내려서 막 그렇게 이제 식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링겔까지 맞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이제 같이 먹은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음식이 상한 것 같은데 어떠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멀쩡하대요. 그런데 먹을 때 조금 느낌이 조금 찝찝은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건강하니까 멀쩡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약하니까 바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식당에서 그래서 몇 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식당에서는 사실 그냥 보통 사람들을 수준으로 해서 며칠 지나도 그냥 쓰고 이러거든요. 이제 요즘은 많이 뭐 괜찮아졌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그런 거를 많이 겪어서 식당에 들어가면 항상 조심을 해요. 조심을 하고 그렇게 먹는데 또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은 또 이제 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먹을 때 먹는데 또 그 식당에서 아깝다고 이제 며칠 그거 했는 거 고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금방 해를 잡지 않고 좀 낫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주면은 저는 바로 젓갈에서 바로 이제 탈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장이 약하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처럼 튼튼하게 태어났으면 조금 뭐 문제가 있어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집에서는 항상 이제 조심을 하고 계란 같은 것도 있잖아요, 날계란.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날계란 깨서 하면은 항상 계란을 만지고 난 후에는 꼭 손을 씻어요.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서 손을 씻고 또 뭐 다른 거 하다가 한 손을 좀 자주 씻는 편이에요. 음식 만질 때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저는 좀 많이 주의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더니 기저질환이 있거나 뭐 이런 면역이 약한 노인이나 영아는 조금 이렇게 식중독이 아주 위중한 질환으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조금 이렇게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장필규 선생님. 네, 식중독 걸렸던 적은 그게 식중독이었는지 뭐 체한 건지 잘 모르겠었는데 외국에 한 3박 4일 무슨 그 연수를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마카오인가 홍콩 쪽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더운 날 그 요리가 나왔는데 돼지고기 요리였어요. 그 돼지고기 요리를 굉장히 맛있게 먹고 거기에다가 이제 찬 맥주를 이제 먹었어요. 근데 바로 그게 소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박 4일 동안 그 연수는 한 번도 못 받고 어머. 그냥 버스 타면은 화장실 찾고 내리자마자 화장실 가고 그걸 3박 4일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로환은 가져갔었는데 정로환을 계속 먹었는데도 그 어떤 설사의 양만 줄어들 뿐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그 막
설사가 심하고 이제 급성 설사 내지는 그게 아마 식중독이 아니었나 지금 생각해봐도 이렇게 고생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식중독의 범주에 넣어야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 세상의 음식 중에 딱 한 가지를 못 먹어요. 다른 사람이 먹는 거 다 먹는데 네. 딱 한 가지 못 먹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딱 한 가지를 못 먹어요. 이 사람들이 먹는다라고 하는 거 다 먹어봤거든요. 못 안 먹는 먹는 거 거예요? 네? 먹으면 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옷닭이에요, 옷닭. 옷다. 그래서 이제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여름에 옷 진액을 갖다가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걸 먹어야 이제 하여튼 그 속도 튼튼해지고 내성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옷 진액을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옷닭을 먹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 한번 옷 올라가지고 혼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할 때 차례 영업 마감하는 날인데 이제 회식을 하러 가는데 직원들이 고기를 먹으러 갈 거냐 오딱을 먹으러 갈 거냐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오딱은 나는 못 먹는다 먹으면 나 또 알레르기가 있어서 큰일 난다 그랬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요즘에 그저 알약 요만한 거 2개만 먹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내가 넘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근데 알약을 2개를 먹고 오딱을 맛있게 먹었어요. 아닌가 하니까 2, 3일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거의 한 달을 고생을 했어요. 자다가 긁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네. 자다가 잠이 깨가지고 보니까 긁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참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병원에를 내과에도 가고 그다음에 뭐 한약방에도 가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은 그 알약 히스타민제도 별 효과가 없었던 거고 저는 그 옷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게 심한 경우에는 그게 그 옷딱이 그 내장까지 들어가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거든요.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옷이 그렇게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옷딱은 제가 입에도 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식중독 쪽에서 이제 쭉 보면은 손쉽게 끓여 먹기, 음식 익혀 먹기 이런 부분들은 꼭 지켜야 될 부분이고 특히 이제 어디 외출을 하거나 어디 여행을 갔을 때 물을 바꿔 먹는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도 뭐 식중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물이 이제 평소에 먹던 거하고 이제 바뀌는 경우에 설사 내지는 이렇게 장 쪽에 이상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장이 약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소화 기능이나 이런 건 다 좋은데 음식을 좀 이렇게 과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아까 돼지고기에다 찬 음식을 먹었다. 돼지고기가 좀 이상이 있었는 거 아니고 근데 다른 사람은 또 이상이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기저 질환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식중독 부분에서는 제가 생활상에서의 경험은 그거 이제 해외 출장 갔을 때 이제 한번 3박 4일 동안 이제 막 토하고 설사했던 거, 그때 오딱 먹어서 또 고생한 거, 그 2가지 사례가 있죠. 해외 출장 갈 때 다른 분들은 이상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 저만 그러니까 그거 아마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차를 딱 탔는데 이게 막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거 2시간을 참고 가니까 그냥 막 하늘에서 막 별이 보이더라고요. 보통이죠, 뭐 보통. 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병원 선생님. 예, 저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점은 아나고를 먹으면 2번 먹었는데 무조건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아나고는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러시네. 좋은 점은 반찬을 입에 딱 넣으면 쉰 것 같으면 바로 그 민감해서
감사합니다. 염석군 선생님이신가요? 네, 염석권 선생님. 네, 식중독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예, 저는 지금 현재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많이 식중독 걸리면 글쎄 한 번도 걸린 적은 없어요. 근데 바이러스인데 세균에 좀 민감해가지고 채를 못 먹어요. 채를. 그리고 자몽을 먹지 말아요. 자몽. 과일 중에 자몽. 그 나머지는 모든 음식을 전부 무채소 먹어요. 회, 날것은 절대로 먹지 말고 익혀서 먹으라는 그런 의사의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먹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까지 옛날에 한번 배를 자주 돌았어요. 제가 그래서 식중독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언제냐면은 제가 20대쯤에서 그런데 그게 하여튼 설사를 한 달 동안을 날만 하면 설사하고 해가지고 그때 무슨 병이 있었든지 하여튼 그런데 설사라고 확실히 좀 애매하고 좀 그런 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면역 억제제를 먹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후로는 저는 설사를 한 적은 한 번 있긴 있었는데 그건 식중독이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제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특히 더 건강 관리를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종합검사를 계속 받고 있어요. 네. 피검사를 계속 받고 있고, 물론 이제 의사의 어떤 처방도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진 대표님 식중독. 몇 분까지 할까요? 제일 호되게 했던 거는 2000년에 좀 작은 제육볶음 잘한다는 집에 그때 이제 갔었는데, 근데 갔다 와가지고 밤중에 위경련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혹시나 싶어서 이제 낮에 함께 먹었던 사람 연락해 보니까 다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 그렇게까지 호되게 당한 거는 그때가 이제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있고 식구 중에 손해배상 청구 안 했어요? 그냥 그쪽을 가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둘째치고 배상 안 받으려 오니까 그쪽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하도 혼이 나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 한 건 있었고, 그 다음에 우유는 그런저런 소화가 잘 되나 봐요. 식중독 종류는 아닌데, 예, 서연이는 좀 고생하고 이렇게 그러는데, 저는 우유는 진짜 좋아하는 편이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이제 체하거나 이런 거는 운동하고 식사 어지간하면 위가 괜찮은 편이에요. 어지간히 먹어가지고는 근데 운동하고 바로 뭘 먹는다든가 먹고 바로 운동하면 그때 이제 조금 체하는 거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결국 아까 이야기 잠깐 보호님 해주셨는데 냉장고 조심하는 거. 그러니까 냉장고가 그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문제를 믿고 그냥 너무 맹신해서 그랬던 적이 전에 앞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한 번은 함께 일하는 사무실에서 참치 통조림 넣어갖고 만든 샐러드가 얼마 된지 모르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가지고 배고파서 그냥 탈탈 털어서 먹었다가 그것 때문에 진짜 고생하고 피부 발진 막 일어나고 나중에 그 정도가 되니까 병원
달려갔더니 항히스타민제 그거 이제 바로 처방해가지고 겨우 그때도 아까 그 주무시다가도 긁는다는 거 있잖아요. 거의 그 정도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좀 고생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계란 집에서 이제 계란을 좀 그냥 밖에 나와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저기 했다가 못 모르고 먹었다가 그랬다가 이제 삶은 거였는데 근데 그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또 고생하고 근데 그때는 그 이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잽싸게 병원에 또 가서 얼른 저기 해가지고 그래서 넘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 쪽이 좀 있고 제가 직접 저기 한 건 아닌데 아버지가 아버지도 위가 원래 좋으시고 술도 잘하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별 저희가 없는 것 같았는데 한 두 번 당하시는 거 본 게 한 번은 그 아파트 사람들하고 진달래주 담근 거 그거를 사람들하고 쫙 마셨는데 전원다 병원으로 실려 가신 거예요. 그래서 뭔지 아실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술인데 술 먹고 병원에 갔어요? 그렇죠. 예. 어머. 진달래가 아니고 철쭉이었어요. 철쭉이요. 철쭉. 예. 그러니까 진달래라고 생각하고 남한산성 거기서 잔뜩 따다가 술을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딱 드셨는데 그게 묘한 게 같이 드신 분들이 막 다들 눈이 안 보이더라고 거의 뭐 그래갖고 아주 그냥 된통 난리 났었어요. 그랬는데 결국 뭐 병원 가니까 병원에서는 그런 게 다 저희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싹 하고 수액 맞고 치료하고 해가지고 전원 다 괜찮아지긴 했는데 한꺼번에 고생하시는 거 한번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른 건 먹어도 그 당금주 중에 꽃 이렇게 들어간 거 요거는 살 이렇게 살 경계를 좀 하는 좀 그런 습관이 하나가 생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아버님이 나중에 한번 막 난리를 하셔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막 저기 하고 통화를 하다가 가만 들어보니까 도라지라고 도라지가 꽤 괜찮아 보이는 게 있어서 어머니랑 드시고 두 분이서 또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는 도라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아마 그 미국 자리공이라고 하는 거 그거 뿌리가 그 도라지랑 좀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윗부분이 있을 때는 구분을 확 하는데 윗부분이 없으면 사람들이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또 비슷한 것도 또 이렇게 좀 보는 약간 이런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마 음식 갖고 고생했던 기억들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유 대표님의 그런 어떤 아팠던 경험들을 들으면서 느낀 게 책 쓰기에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안 웃겨. 네? 왜요? 제 책이요? 아니면은 최미정님 책이요? 유 대표님 책이에요. 제 책이에요? 너무 제가 왜 이렇게 정성 들여서 열심히 이야기하는지 이제 아셨군요. 이렇게 제가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장필규 소장님이 전체를 또 녹취를 딱 해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텍스트를 쫙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저는 싹 긁어다가 어머. 정리만 딱 하면 책 한 부분이 딱 쓰여지잖아요. 저는 오늘 저녁에 이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어머, 요 그러셨구나. 떠든 내용만 가지고 그대로 책 쓰기가 끝나버리니까 보통 한 15분에서 15분? 10분에서 15분 정도 떠드는 분량이면 네. 그러면 거의 한 만자 이상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뭐 한 4, 5일분이죠. 우리 2,000자씩 쓰기로 했으니까. 예, 근데 이제 물론 다듬다고 뭐 확 줄어들긴 하죠. 예, 그렇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참고하셔서 각자 진행하시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 시간들이라든가 이거에서 텍스트 뽑아내고 책 쓰기 쪽으로 이렇게 넘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놓으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굿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네. 예. 저도 건강한 편이라서요. 식중독을 뭐 많이 앓은 적은 별로 없고요. 저희 사위가 이제 딸이랑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위는 조금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조금 음식 먹을 때 조심을 하니까
예방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항상 조금 조심하는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진짜 이렇게 예민하신 분은 드시면서도 이렇게 조금 알고 조금 이상하다 하는 거를 아시는 분은 이렇게 주의하시는데 유 대표님은 조금 둔감하신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이제 그 전에 장손으로 제가 12대째 장손이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항상 챙겨주시고 뭐 그냥 주시는 것도 다 신경 써서 주시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어, 있으면 먹는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큰 거예요. 그래서 나이 한참 들 때까지는 그 미련함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고생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각 예민한 것도 저는 그것도 참 좋은 것 같고 또 주변 환경이 조금 이렇게 옆에서 안 챙겨주고 자기 손으로 챙기는 게 몸에 잘 된 분도 그것도 달리 보면 참 좋은 거고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통과 식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요. 두통도 이제 많은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고 식중독도 뭐 손 씻기라든가 이런 생활 습관과도 많이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의 주제는 뭐로 하면 또 좋을까요? 다음 관절이 시간에 하면 어떨까요? 네? 관절이. 예. 관절염이요? 뭐 어떻게? 뭐 고관절 쪽이든 무릎 관절이든 뭐 목관절. 척추든 어깨든 뭐 관절들도 많잖아요. 근데 네. 우리 뼈는 안 다루지 않았나요? 네. 그러면 이제 관절염에 대한 거를 공부해야 되죠? 관절? 네. 왜냐면 관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관절이라고 하잖아요. 손목 관절 뭐 이런데 거기 이제 관절의 문제. 예. 턱관절도 있고. 그렇죠. 턱관절이 중요하고 예. 턱관절을 치과에서 다루는 거를 모르는 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 예. 지금은 이제 턱관절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또 앓고 있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지금 많이 아시는데 진짜 턱관절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많이 치과에서 다룬다는 거를.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관절 부분에 어떤 질병과 관련된 거, 또 관절을 또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해야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네. 많은 참여 감사드려요. 다음 네. 주에 제가- 만나요. 제가 하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간단히 어.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다음에 그 관절 다음에 네. 그 빛과 우리 인간 몸에 관련된 뭐 그런 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 빛과 인간. 예, 그러니까 그 태양 있잖아요. 빛과 그 인간의 그 피와의 건강관리? 관계. 그렇죠. 그냥 그 빛이 그렇죠. 빛이 인간의 몸에 끼치는 영향, 뭐 이런 거. 중요하죠.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왜냐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뭐 관절 뭐 하여튼 뭐 약간 수준에 있지만 어떤 그런 거지만 그 빛과 관련된 어떤 건강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이 그동안 없었지 않았나 네. 생각들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주제가 결정됐습니다. 네. 그럼 그때 눈에 대한 건 했으니까 그거 네. 말고 이제 빛 같으면 광과민성 그쪽 그렇죠. 관련된 거라든가 이제 감성 뭐 그런 것도 괜찮고요. 예. 이제 제가 햇빛 알러지 생각하는 같은 것도 그 녹색광, 그다음에 빨간색 광, 그다음에 노란색 광이 인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거죠. 그래요. 그게 좀 제가 알고 있는 게 좀 몇 개 있어가지고 예, 그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이 특별히 한 15분만 발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
이번에 그 동영상 네. 그 유튜브 요거 그 해놓고 소리 때문에 조금 그 애먹으셨잖아요. 네네네. 오히려 최미정님이 저기 해주시니까 더 좋긴 했는데 네네. 그래서 영상 자료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그거를 미리 우리 건강검진연구소 그룹에 네. 미리 이렇게 올려주시고 보고 와서 바로 토론 시작하면 토론을 되게 알차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래요. 아유, 그런 감사합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깜빡 네. 잊었어요. 아, 왜 그러냐면 그것보다도 최근에 그 공원장님도 그러셨고 그 저작권 자동 검사하는 시스템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네. 요새는 영상의 특정 부분이나 아니면 음향이나 이런 부분이 뭐 요만한 거 뭐 하나 뒤에 아주 작은 소리 들리지도 않을 만큼 깔린 건데도 그걸 되게 민감하게 잡아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껏 이렇게 모여서 다 해놓고